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오늘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호칭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야겠죠. 성공 주파수 올려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이버 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 급등. 이 네이버의 아들 네이버의 웹툰이 전일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 계속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전부터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첫날 10% 상승,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고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웹툰 시장에 대한 좋은 반응들, 그 외에도 이런 K컬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모두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약 4,400억 원의 자금을 지금 조달한 상태고, 그 바탕으로 이 AI 시장, 그리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IP, 웹툰, 좋은 웹툰들, 그리고 재미있는 웹툰들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좋은 시장 흐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런 자금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웹툰 산업 전반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웹툰 시장에서 가장 선두주자였던 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웹툰 시장에 전반적인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 웹툰 시장 외에 컨텐츠주들도 함께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컨텐츠주들도 웹툰 시장과 마찬가지로 OSMU, 바로 다시 말해서 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혼저세 속에서는 이 미디어 콘텐츠주들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런 성장세 이어질 것인가 라는 점에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 진출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 확보한 자금으로 앞으로 좋은 추가적인 IP를 확보를 하는지,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 전략, 미디어 관련주들의 성장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점은 각각의 개별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이 IP 확보에 투자 계획을 늘려갈 네이버 웹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네이버 웹툰 상장하면서 항상 말이 같이 나왔던 게 쿠팡 아니겠습니까? 21년도였나요? 쿠팡이 먼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지금과 그때 뭐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점은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 상장 시에 생각했던 가격단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상장을 한 이후에 이 코리아 아마존이다라는 이 키치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강세를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쿠팡과 이 웹툰 산업의 다른 점은 성장성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 물류 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 부분, 그리고 이 웹에서의 판매 부분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 이런 매출량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했던 기대감만큼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상장할 때의 큰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달리 봐야 될 점은 지금의 성장성,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웹툰 부분이 조금은 더 성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지금 이런 시장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미디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저평가된 미디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새로운 IP, 새로운 웹툰 산업에서의 매출 증가, 이 점들이 계속해서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네이버 웹툰 이외에도 다양한 IP들을 가진 이런 미디어 관련된 섹터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별적인 미디어주들 체크와 함께 전반적인 미디어주들의 상승 함께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쿠팡과 이번 네이버 웹툰의 공통점에 대해서 성장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 최근에 계속해서 네이버 웹툰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웹툰 같은 경우에 다른 웹툰과 네이버 웹툰이 상당히 다른 점, 바로 이 작가들과 고객들의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다양한 IP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 발굴한 IP의 작가의 굉장히 좋은 보상, 그리고 이 해외의 다양한 공급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늘리는 다양한 이런 전략들을 함께 하면서 매출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웹툰 플랫폼의 하나인 이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매출이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국내 외에도 해외 국가에서 꾸준히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IP 발굴 그리고 웹툰 시장의 성장 함께 한다면 충분히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웹툰 시장의 성장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K 웹툰이 탄탄하게 성장을 하면서 매출은 연속성 있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네이버 웹툰에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 오르나 싶었더니 대부분 마감할 때는 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와 함께 네이버 웹툰 관련주, 이 웹툰 관련주 전망도 같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장 막판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이 매도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수급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보통 금요일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약세 부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성공적인 성장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꾸준히 상승 흐름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 단순히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급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이 깨지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미디어주들에서 수급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 흐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웹툰 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주가도 계속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 웹툰 관련주요.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미디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미디어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의 넷플릭스 그리고 이런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이런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런 웹툰 기타 등등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성장 그리고 기대감에서 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웹툰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낮춰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웹툰을 위주로 한 웹툰 관련주들의 매출 증가, 대형주들 외에도 이 기대되는 IP를 가지고 있고 해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단기로는 상당히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급적인 면에서 단기 이탈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 단기적으로 수급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 하면요. 네이버라 네이버 웹툰 같이 좀 괴를 할 줄 알았는데 네이버는 계속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호재성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번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이제 좀 추세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매출 증가를 크게 노려보기에는 쉽지 않다. 기존의 이 네이버에서 강한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이버 자체에서 네이버는 광고적인 수입이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광고 수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에서들의 수익성 있는 사업들 다시 부각을 받고 올라왔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IT 플랫폼 전반적으로 지금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상승을 위한 수익 구조 전환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의 네이버 웹툰 좀 더 크게 성장이 나온다면 네이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웹툰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웹툰에서 매출이 상승하는지 여부만 체크해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웹툰 IP를 활용해서 영화 부분 그리고 게임 2차 판권 등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다른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수익 구조가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본다면 글로벌 웹툰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웹툰 시장 관련된 회사들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형 IT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의 주식을 보유 지분이 한 60%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향후 주가 흐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이버가 계속해 잘 나가려면 이 라인 사태가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인 사태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네이버가 라인 사태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점차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라인 같은 경우에 라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호재들을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단순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부분에도 라인으로 인해서 관련된 서비스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일본 쪽에만 지분이 정리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과 그 외에도 이런 라인을 통해서 동남아 진출이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리 여부 좀 더 지켜보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이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악재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점은 라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IT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 부분 그 외에 다양한 수익성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추가로 매출이 늘어나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볼 시기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인 사태 뉴스플로우 계속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 만나봤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8% 가까운 오름폭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헤즈볼라 전면전 위협, 반사이익주 반응 온다입니다. 현지 시간 27일이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기지로 약 40발의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국제유가도 1%대 상승을 했다는데 헤즈볼라, 이 시장이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헤즈볼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장 강하게 지정학적 이슈로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위협 이쪽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동 지정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유 공급의 차질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정유 부분, 그리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군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까지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헤즈볼라 사태에 따라서 우리 방산주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방산업체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방산 수주를 했었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국지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유가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체결 이슈가 있었던, 해외 판매 이슈가 있었던 방산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방산주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정유주도 그렇고 방산주 쪽에서도 시세가 계속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1차 미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트럼프의 승기를 미리 점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방산주, 국내 방산주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다시 된다고 했을 때는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해외 정세에 대해서 미국의 실리주의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 경찰 국가에 대한 지위라든지 그 외에 이런 군 주둔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인 부분,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좀 더 중시하겠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은 가능성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이 원색적인 비난조에 가까운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크게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더 정책이 나오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겠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외신 보도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트럼프 쪽이 조금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의 정책들 살펴보게 된다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약화시키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외 부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에너지 부분 그리고 방산 부분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반대로 일각에서는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그 정부 수출 통제 완화로 그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좀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우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결국에는 미국 전체 이익을 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양당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는 에너지 부분에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내부의 이익을 강화하겠다라는 점은 공통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오늘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꾸준히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이런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같은 회사들을 좀 더 키우겠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이런 카이라든지 관련된 회사들은 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단순히 내부적인 이슈를 통해서 내부의 방산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악재로 받아들여서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뭐 중동이라든지 그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면서 시세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해상 운임이라든지 유가 지표들 최근 동향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뭐 해운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빅3 대형주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대로 지금 우리 해운주들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빅3 해운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해운주들의 좋은 흐름 뒤에는 이런 수주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 운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수에즈 운하에서도 사고가 터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쪽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 부분에 있어서 이 중동 부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이슈가 있어 왔다라는 점, 그리고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해상의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의 대형주들의 흐름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굉장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매수로 접근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대형주 빅3 외에도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수주하고 있는 회사와 함께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함께 수주, 매출 증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매수 위치를 함께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위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나 해상운임 지표들이 올라가면서 방산이나 해운주는 계속해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가져오신 종목 리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 주에 대원전선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전선주들 꾸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급 후에 계속해서 매수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더 좋은 흐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인프라 관련주들, 전선주를 체크를 해보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각받지 못한 섹터 안에서, 같은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지난주에 언급해 주시고 3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섹터 안에서도 방금 전에 좀 눌려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비슷한 섹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전력선 소재,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국내 공장 그리고 해외 부분에서 생산 설비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한국전력,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부분, 해외 수출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여기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이런 대선 토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토론 부분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신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고 있지만 대선 토론 부분에서 에너지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부분, 화석연료 부분에서는 대립이 나오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관련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양 후보 모두 키우겠다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 추가적인 지원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상승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집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선주들, 인프라 관련주들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든 수급적인 면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체크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전선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대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18,6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과 트럼프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전력 설비 전선주입니다. 대한전선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시그널은 웹툰과 방산, 정유 섹터에서 만나봤고요. 하반기에 어떤 흐름 보일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